브리핑 통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힌트를 보면 우리 시장의 장중 변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고요. 물가 부담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전쟁 조기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맞아떨어질까?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흐름들이 내내 리스크 사이에서 있을 겁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간밤에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낙폭을 줄이면서 이상하게 미국 시장이 강하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 이거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게 경제 펀더멘털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근본 리스크가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강경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력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고요. 중동 주요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설득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조기 종결하라라는 의미로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당초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낙폭을 회복하면서 빠르게 축소한 흐름들이 일중의 흐름으로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할 변수는 유가, 에너지의 흐름 되겠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과 맞닥뜨려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국제 유가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 유럽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46% 폭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LNG 세계 수출 1위국이 카타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LNG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유럽 천연가스가 이렇게 폭등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건 리스크, 안 좋은 리스크이긴 하지만 지상군이 파견이 됐을 때 장기화됐을 때의 우려감 이런 부분이 에너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얼마나 장기화되는데 이후에 좀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8bp 정도 오르는 흐름들 급등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것과 이것의 줄다리기 싸움이 앞으로 이제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밤 새벽 뉴욕 증시는 낙폭을 축소했는데 결국 미국이 굵고 짧게 이러한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낙폭을 축소했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오늘 아침에 국내 증권사에서도 발빠르게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리포트를 많이 내놨습니다. 그중에 3개를 픽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신증권입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배제하자라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리스크에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는 있을 수 있어도 낙폭을 축소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중론이라는 점은 일단 밝혀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원유와 그리고 LNG, 해상 물동량의 21%, 아시아향으로는 더 많죠. 83%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10% 급등을 하게 되면 수출이 마이너스 0.39% 내리고 수입이 2.68% 오르고 기업 생산 원가가 0.38% 오르니 우리나라 기업 수출에는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건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까에 대한 시나리오인데 워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축, 전략 비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 리스크 터지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때 원유 저장 창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째 한계이거든요. 이를 넘어서게 될 경우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아마 주말 사이에도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기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하는 이유는 이란 체제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이란은 3인 대행 체제로 가죠. 이란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 사법 거의 수장이죠.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 이렇게 3명이 가는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대비 카리스마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집권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고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최고 지도자 여기는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선출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 3인 대행 체제로서 장기전이 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에 대한 재개 가능성도 있으면서 불확실성이 최대 3개월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홍해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멘 후티 반군이 만약에 홍해를 봉쇄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대체 항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마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유가의 방향성 이런 부분 보셔야 되는데 좀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겠느냐라는 대신증권의 리포트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확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부하 내용 하지 말고 이런 제목,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군사행동은 4주 아니면 4주 이내가 될 것이다라고 기간을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장기전이 뭐가 좋겠습니까? 장기전으로 갈 의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봐야겠지만요. 그리고 새 지도부와 이건 이란을 얘기하는 건데 대화의 의향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외교적으로 해결 무게를 찾지 않을까라는 좋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도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했고요. 단기적으로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심리는 있어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이후에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주목하면서 이런 돌발 악재, 전 세계적인 돌발 악재를 맞는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미래에셋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책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조 원의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부분이 미리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터지더라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지지대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래에셋에서 얘기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한국 지금 역대 수출 성적이 나왔습니다. 2월이고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60% 급증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한국은행에서도 성장률을 1.8%에서 2%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이다라는 부분에서 볼 거고요. 저희가 그 다음 코너에 한국 반도체,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동 분석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마켓나우 2부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글로벌 경제 구조가 좀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무형에서 유형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은 전된 리스크 속에서도 K산업의 주도권에 뭐가 있을까? 그거를 분석했는데요. 바로 구조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 2월 역대 수출 기록을 낸 것처럼 이게 중심이 돼서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이쪽에 관심을 지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전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포트, 자산에 대한 전략, 배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방어 섹터, 예를 들어서 금,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되겠고 안전자산, 이런 부분까지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 균형 있는 포트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증권입니다. 그럼 이 리스크 오프, 이러한 변수는 언제까지 갈까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세장의 돌발 악재가 딱 터졌을 때 평균, 그동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 그리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0% 평균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다고 했고 직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는 S&P 500이 마이너스 한 6, 그리고 코스피가 S&P 500이 마이너스 3, 그리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5%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리스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증권이 분석한 부분은 외국인이 일평균 5천억 원 정도 내외 순매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1조 7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한 흐름들이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은 7조 매도친 흐름들이 있었죠. 그런 순매도 규모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보시고요.
다만 하나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수급의 주도권이었습니다. 수급의 주도권이 지금은 개인과 ETF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앞서서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반도체 이익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언급을 했잖아요.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기대가 유효하니 구조적인 그런 모멘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과연 단기 매수 기회일까요?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했는데 우리가 제일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하나증권에서 국제유가 60달러 안착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1, 2주 단기 충돌 이후에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베이스입니다. 이것은 1, 2개월 군사 충돌이 지속되면서 공급 차질 가능성이 베이스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유가 90달러를 상방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가장 안 좋은 거겠죠. 이건 터지면 안 되겠죠. 월스트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인데 군사 충돌이 확전되는 시나리오로 120달러가 넘어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좀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협 봉쇄 현실화시 인플레이션 압력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할까요? 여기에 퀘션 마크를 좀 찍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 이런 부분을 봉쇄를 긴 시간 한다면 자신들의 자금줄이 꽉 막히는 거라서 장기화에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증권에서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이전 대비 24원 올라가는 흐름들 단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환율 단기 1,480원 가능하다라고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1,464원까지 올라갔죠. 달러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원화 평가 절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에너지 조달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한국 비중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기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거고 그럼 일시적인 외국인 이탈로 환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원화 약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증권에서는 2분기 되면 1,430원 내외로 떨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잡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괜찮고 윅비 편입, 세계 국제지수 편입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패시브 자금이 우리나라에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4월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금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보여줬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국내 증권사가 예상한 그 시나리오대로 될 수 있을지 어쨌든 미국 증시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됐고 우리 증시도 장중 저점에서 반등하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 조기 종결에 대한 기대감 속에 나타나는 자산의 흐름이겠죠. 이 부분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